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가공육 식품으로 식중독이 늘어나면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최소 57명이 넘으면서 연방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나크레 센터 지역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초등학교 학부모였습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오타니 황금 버블헤드 인형을 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인형이 온라인에서 최대 2만 달러에 거래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팽팽하게 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의 첫 TV 인터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증원은 계속대로 진행하고 이제부터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 전역에서 가공육 식품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늘어나면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최소 57명이 넘으면서 연방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가공육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88살 모건 스테인 씨. 입원 열흘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e was having trouble breathing. They started doing more testing because they couldn't figure out exactly what it was that was wrong with him. That's what it came back as listeria. 모건 스테인 씨는 평소 즐겨 먹던 보아스 헤드의 가공육 식품을 통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The number one thing on the recall was liverwurst. My mom knew that he loved to eat that and knew that he had eaten that, recently.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플로리다주 등 미 전역에서 보아스 헤드의 가공육 식품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늘어나면서 최소 9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최소 57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 2011년 이후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자 숫자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은 감염된 식품을 먹은 뒤 10주가 넘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빠른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노인층이나 임산부,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앞서 연방농무부는 지난달 해당 업체 가공육 식품 20만 파운드를 리콜했지만 또다시 700만 파운드 규모의 추가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식품은 미 전역은 물론 멕시코와 도미니카 공화국 등 전 세계에서 판매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크레 센터 지역 초등학교 한인 여학생들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슬립오버 도중 친구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10년 만에 공개돼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21일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턴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스턴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인 한인 초등생을 포함한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10년 만에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7월 한인 학부모들 그룹 채팅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So the suspect, Stephen Nathaniel Risdan, he goes by Nate or Nathan. He was arrested on August 21st of 2024 for various charges, including for 3 counts of lewd acts with a minor to try to reach out to the community. And obviously, there's any other victims that we have not identified. 글렌데일 경찰국은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USC 한국학연구소장인 데이비드 강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은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과 성차별, 보복, 괴롭힘, 인권침해, 정신적 고통 유발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소장에서 강 교수가 사과를 했지만 이후 박사학위 논문 등을 폄하하는 등 압박을 가했고 자신을 비롯한 최소 3명의 학생들이 한인 또는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학교 측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 등을 주장했는데 학교 측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소송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한반도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학자입니다. 오늘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해 거북선 모형 이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우선 한인 커뮤니티에 사전 공지 없이 거북선 모형을 철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모형 이전을 결정한 것은 더 많은 방문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현재 LA 문화국에서 모형 복원과 보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원 작업이 끝난 후에는 LA 컨벤션 센터 웨스트홀에 전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정을 사전에 커뮤니티와 상의와 소통이 없이 결정이 돼서 이제 매우 죄송하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요. 기존의 케이칸과 뭐 아트쇼 등등 대형 컨벤션이 지금 열리는 장소에서 1년에 미니멈 200만 명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LA시 측은 전시 위치와 제막식 등에 대해 한인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복원 작업과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약속했습니다. 네, 어제 오타니 쇼헤이의 버블헤드 인형을 받으려는 팬들의 행렬이 새벽부터 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LA 다저스는 무작위로 1,700명에게 황금색으로 제작된 버블헤드 인형을 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인형이 온라인에서 최대 $20,000에 거래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화제가 된 오타니 황금 버블헤드 인형을 손에 쥔 이 소년. 아침 일찍부터 다저스 경기장에서 줄을 서 인형을 받았는데 온라인에서 팔겠다고 말합니다. 이 인형은 현재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무려 $20,0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는 4만 개의 오타니 버블헤드 인형을 관중들에게 나눠줬고 이 가운데 랜덤으로 1,700개의 황금색 버블헤드 인형을 배포했습니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소장하겠다는 팬도 적지 않습니다. Oh, no, I'm gonna keep it. Yeah, I keep it for my collection. 어제 다저스 구장 앞에는 인형을 받으려는 팬들이 새벽 6시부터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He is a special, I think, individual, and I respect him. 자신의 반려견 디코이와 함께 경기장에 나선 오타니는 어제 버블헤드의 주인공인 경기 첫 타석에서 장쾌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메이저리그 역대 최소 경기 40홈런 40도루를 달성한 오타니는 이제 역대 최초 50홈런 50도루에 도전합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지역에 수로가 파손되면서 물 공급이 중단돼 오늘부터 모든 숙박시설의 야간 숙박이 중단됐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관리국은 공원 내 수로가 끊어지는 사고가 4번 연속 계속되면서 노스림이나 사우스림 등에 물을 공급하지 못해 숙박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내에서는 드라이 캠핑만 허용되며 사우스림 캠핑장에서는 물을 피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하이커들은 필요한 모든 물이나 물 처리와 관련한 것을 직접 가지고 가야 합니다. 노스림의 경우 캠핑장을 포함해 방문객 관련 서비스가 운영되지만 가급적 물을 절약해달라고 국립공원 측은 당부했습니다.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수로는 지난 1960년대에 건설됐으며 이미 예상 수명을 초과해 고장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청은 공원 내 수로 재건 사업을 시작했으며 3년 뒤인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LA 센트럴 경찰서에 불을 지른 혐의로 남성 1명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월요일 오전 7시 15분쯤 한 남성이 LA 센트럴 경찰서 정문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CCTV 화면에는 접수 데스크에 있던 경찰관과 당직 지휘관이 뛰어나와 불을 진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을 수색하던 경찰은 37세 남성 디미트리오스 블라호풀리오티스를 방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현재 11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금됐습니다. 지난 27일 위스콘신에서 악천후로 인해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자전거 운전자를 덮칠 뻔한 극적인 순간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에는 밀워키 지역의 노스 61가 길을 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지나가기 직전 거대한 나무가 땅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나무가 1초라도 늦게 쓰러졌으면 자전거 타던 사람을 덮칠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나무가 쓰러지는 도중 전선을 치면서 불꽃이 튀기도 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직후 자전거의 속도를 제어할 시간조차 없었던 자전거 운전자는 나무 위로 던져지듯 넘어졌고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가다 달려와 도와주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겼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자전거 운전자는 곧 일어날 수 있었고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요일이었던 지난 27일 강력한 뇌우가 미시건 일부 지역을 강타해 허리케인급 돌풍이 불고 큰 우박이 쏟아져 수백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대선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사퇴한 뒤 실시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팽팽하게 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의 첫 TV 인터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에머슨 대가 경합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도 사퇴한 시점인 지난 25일에서 28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7개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등 3개 주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역시 3개 주에서 살짝 앞섰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아니었고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는 동률이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3승 1무 3패를 기록할 정도로 판세가 팽팽하다는 뜻입니다. 해리스는 이틀째 경합주 조지아에서 버스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You know, you never let any circumstance knock you down or slow you down. You just keep going at it. That's who you are. 트럼프도 경합주 미시간에서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 simple message for the American auto worker and for the American worker. Your long economic nightmare will very soon be over.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은 우리 시간 오늘 오전에 방송되는 해리스의 CNN 인터뷰에 쏠려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첫 심층 인터뷰에 나서는 해리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민심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44%로 4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져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재융자 신청이 급증했으며 일부 주택 구매자들은 이자율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세의 이유는 9월 금리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고용시장 둔화 등이 선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주택 구매 건수는 지난주 대비 1% 증가에 그쳤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을 감안해 주택 구입 희망자들이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LAPD 온라인 신고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LA 한인회는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늘 오후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대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해 LAPD 온라인 신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증오범죄와 마약, 강도 피해 등을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공유됐습니다. This is a resource that th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has so that we can educate the community of all the report types that can be reported online.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오너들은 그 시간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일단 알리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편 LA 한인회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에서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통역 봉사 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증원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이제부터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뒤 2개월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올해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며 의료개혁 본질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 문제를 의료단체들과 협의했는데 증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멈출 수 없다며 의료계 반발에도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응급실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면서 지역, 필수 의료 습관을 대폭 개선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은 여야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또 최 해병 사건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계속해서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건 뭐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야당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세 번째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최혜병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꼼꼼하게 수사해 수사 결과를 책 내듯 발표했다며 언론이나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뭐 이미 거기서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데 대해선 가족과 관련된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선 영장을 발부받은 강제 조사가 아니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총리 교체 여부 등 개각에 대해선 당분간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며 재신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지금까지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태풍이 천천히 움직여 피해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금속 합판이 종이처럼 구겨져 전선에 걸려 있습니다. 전봇대는 부러져 철근 뼈대가 드러났고 주변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유리창이 부서지고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도로에는 나뭇가지와 잔해물 등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屋根裏の方ドーンと聞いたことないような音がしてガタガタガタガタ言いましたね. 10호 태풍 산산이 어제 오전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에 상륙한 뒤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 985헥토파스칼로 중심 부근에선 목조주택이 쓰러질 정도인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5m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규슈와 효고현 등에는 비구름이 선 모양으로 이어져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선상 강수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까지 규슈 남부에 600mm, 시코쿠에는 400mm의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민 23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21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지난 27일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이후 추가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도쿠시마에서 2층 주택이 무너져 80대 남성이 숨졌고 가고시마에서는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실종 상태입니다. 미야자키현에서는 강풍에 깨진 유리에 80대 남성이 다치는 등 89명이 부상했습니다. 문제는 태풍의 속도입니다. 자전거 주행 속도인 시속 15km 정도로 느려 내달 초까지 열도를 종단하면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교통편 차질도 이어져 규슈 지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 626편이 결항했고 신칸센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체포된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로프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예비 기소된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의 정경유착 의혹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두로프가 지난 24일 체포 이후 프랑스의 통신사 프리의 모회사인 일리아드의 설립자 자비에니엘에게 자신의 체포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억만장자 중 한 명인 니엘 회장은 마크롱 대통령과 가까운 재계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두로프가 경찰에 구금됐던 동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관계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 두로프와 점심을 함께하며 텔레그램 본사를 프랑스 파리에 두라고 권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역시 두로프가 2021년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 마크롱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인 두로프는 프랑스에 특별히 기여한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업한 텔레그램 내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와 마약 밀매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습니다. 본기소 여부는 향후 수사판사의 조사를 거쳐 최종 가려질 예정인데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도 신분에 관계없이 다음 달 3일까지 학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도 다음 달 3일까지 학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도
9월 3일까지 연방학자금 지원 신청서와 가주 드림법안 신청서를 제출해야 장학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이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국은 내일 저녁 7시부터 모레 새벽 2시까지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 적발된 운전자는 벌금과 과태료 13,500달러를 대고 면허도 정지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전국 은행 순위에서 100대 은행 내에 선정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뱅크 오브 호프가 올해 2분기 총 자산을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은행 순위에서 자산 규모 173억 7천만 달러로 9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은행은 자산 75억 4천만 달러로 174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유색인종과 성소수자 등을 겨냥한 증오범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주 감사원은 지난해 뉴욕주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은 총 1,089건으로 증오범죄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한의사가 보험료 허위 청구 혐의에 대해 벌금 8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동부지부는 프레스노 아쿠월드 헬스 클리닉에 근무한 한의사 김모 씨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재양군인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도 치료했다고 하면서 보험료를 허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태국에는 아직 재량으로 두발 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는데요. 최근 한 교사가 학생들 두발 단속에 나섰다가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 보이는데 머리숱이 휑하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에 걸린 듯 다들 정수리 부분만 유독 비어 있습니다. 최근 태국의 한 기술학교 교사가 남학생들의 머리 길이가 너무 길다며 처벌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놨다는데요. 마치 중세 수도사처럼 머리카락이 밀린 학생들은 모두 66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후 분노한 학생들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교사의 행동을 널리 알렸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모욕을 주려는 머리 모양이라며 교사의 강압적인 두발 단속을 비난했습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의 한 도로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잘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 서는데요. 우측 컨테이너 트럭 밑에서 웬 아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황당하게도 아이는 보호자와 함께였는데요. 지름길로 무단횡단을 하려고 이런 겁니다. 운전 중 갑자기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타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이라면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사고가 안 난 게 천운인데 영상이 확산하자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무개념 보호자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방탄차라고까지 하며 성능을 자랑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빨간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이 주변을 힐끗 보더니 세워져 있는 사이버 트럭의 창문으로 손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힘을 주면서 사이버 트럭의 창문을 뜯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몇 분 안 돼 창문 유리가 뜯겼고 남성은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훔친 뒤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차주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유리창이 너무 쉽게 뜯어진 데다 도난 경보조차 울리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테슬라는 공개 당시부터 사이버 트럭을 방탄차라고 소개한 바 있는데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방탄차라더니 유리가 달걀 껍데기 수준이라며 품질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태국의 한 마트입니다. 갑자기 여성 손님 3명이 후다닥 어디론가 뛰는데요. 그 순간 무너져 내린 천장. 조금만 늦게 피했어도 속수무책으로 깔릴 뻔했습니다. 천장에 석고 패널이 쏟아졌지만 진열장에 걸린 게 천만다행이었는데요. 당국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내린 폭우로 건물이 습기를 머금어 약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